가역 반응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혹은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표현해요. 달리 표현하면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훨씬 우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다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반응물과 생성물을 자변과 우변으로 표현한다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정반응은 화살표를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고 역반응은 화살표를 왼쪽 방향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들이 있어요.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이 역반응이 이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거나 증발된 수증기가 물로 응축될 때, 그리고 염화 코발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염화 코발트라는 물질은 수화물, 그러니까 물을 잘 이제 결합을 시키는데요. 물을 결합시키면 붉은색을 띠게 되고 물이 떨어져 나가면 푸른색으로 이제 변하는 이런 과정도 가역 반응. 또 석회 동굴이 만들어진 과정 있잖아요.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하수에 의해서 탄산소 칼슘의 형태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역반응에 서 탄산칼슘이 되면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석회 동굴이 다시 종유석과 석순과 석주가 생성되는 반응도 가역 반응에 속해요. 비가역 반응의 예는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비가역 반응의 예,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소 반응, 물질이 타는 반응이 있죠. 뭐 메테인 가스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되는 반응, 그리고 기체 생성 반응, 어, 뭐 이런 것들. 산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탄산칼슘에다가 열을 가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그리고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화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다. 근데 중화 반응은요, 역반응도 일어나긴 해요. 근데 정반응이 워낙 우세하다 보니까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앙금 생성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도 염과 염이 만나서, 그러니까 수용성 염이 만나서 불용성 염인 앙금을 생성하는데, 또 이 앙금이 또 다시 수용성 염이 되기도 해요. 근데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 워낙 우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앙금이 다시 수용성 염으로 역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은 가역 반응은 기역과 니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역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운 반응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 반응.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는 푸른색, 육수화물을 형성하면 붉은색, 또 다시 물이 떨어져 나가면 푸른색에서 가역 반응이 되는 거고요. 염산과 수나 칼륨의 중화 반응,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앙금 생성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동적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적 평형 상태라는 건요.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외관상, 즉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해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평형이면 그때는 정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동적 평형 상태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상평형이 있고 용해평형이 있는데 첫 번째 상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상평형에서 상은 액체, 고체, 기체 상태를 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두 가지 상이 공존한 평형 상태를 우리가 상평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되는 상태. 이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하죠. 그때의
빠르기, 증발 속도와 수증기가 물로 응축될 때의 빠르기, 응축 속도가 서로가 같을 때, 이때는 평형을 이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상평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밀폐된 용기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밀폐된 용기 안에서.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을 집어넣었어요. 이 상태가 좀 진공이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끓는 점 미만의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이 보여요. 수면은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면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증발하려는 정도와 응축하려는 정도가 서로가 같았기 때문에 서로가 평형을 이뤘다라는 거죠. 만약에 용기가 밀폐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물은 다 증발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또 하나, 용해 평형이 있어요. 용해라는 단어는요,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이는 과정을 우리가 용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용해되는 과정에는 녹는 물질인 용질과 녹이는 물질인 용매가 있겠죠. 이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인 상태를 우리는 용액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용액의 용질과 용매가 또 분리되는 또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석출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서로 같았을 때를 용해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떤 그래프를 나타낼 거냐면,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예요. 증발 속도, 밀폐된 용기 내의 온도는 일정하고요. 증발 속도는 액체의 표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액체 표면적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증발 속도는 언제나 그 표면적의 비례한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밀폐된 용기 내에 액체가, 즉 물로 얘기한다면 물이 계속 증발해서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응축 속도가 빨라지다가 증발 속도하고 같아진 이 순간, 이때는 액체의 표면적에 높이 변화가 생기지 않고 그때를 우리는 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응축 속도가 되는 거예요. 용해 속도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용해되는 속도는요,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용매의 양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러면 용매에 용질이 들어왔다. 일정한 용매에 용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해 속도는 일정해요. 용해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석출된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석출된 속도도 응축 속도와 같은 비슷한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증발 속도와 용해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응축과 석출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속도가 같아질 때가 상평형과 용해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3번, 밀폐 용기에 물을 넣고 상평형에 도달하면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예, 옳은 문항이 되는 거고요. 열린 용기에 들어있는 물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죠. 물이 다 증발돼요. 포화 용액은 용해 평형 상태에 있는 용액이다. 예,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을 때의 용액을 우리가 포화 용액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를 때를 불포화 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 가는 기체 생성 반응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체 생성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그래서 기억, 가는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는 거고요. 동적 평형 상태는 가역 반응에서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니은, 나는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쵸? 역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정반응도 일어나고 있고 역반응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밀폐된 용기에 NO2를 넣고 오랫동안 두면 용기 속에 NO2와 N2O4가 함께 공존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그러면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일정량의 물을 넣고 시간에 따른 증발과 응축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요. 그리고 응축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 빨라졌다가 어느 순간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졌을 때, 이때를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다, 즉 상평형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네요. 1번, 물이 증발과 수증기 응축은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옳은 문장이고요. 나에서 물의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 아직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른 거죠. 다에서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 응축 속도는 서로 같다. 증발의 화살표가 3개, 응축의 화살표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3번도 옳은 문장. 증발 속도는 가나다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죠. 4번 옳지 않은 문장. 수증기 응축 속도는 가에서 다로 갈수록 빨라진다. 옳은 문장.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물을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나타냈고요. T1에서 동적 평형 이전이 되는 거죠. 즉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른 상태에 물의 양이 줄어들겠네요. 증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T2에서는 물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물의 양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디귿. T2 이후 용기 속 수증기의 양은 그렇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일정한 온도에서 수조에 액체 A를 넣고 유리종을 덮은 초기 상태 가와 A의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른 시기가 되는 거고요. 나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이유가 되겠죠. 이 정도 되었다라고 할까요? 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가에서는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빠르다.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고요. 나에서 A의 증발과 응축은 모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속도가 같아서 외관상, 겉보기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3번. 나에서 유리종을 열어두어도 액체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유리종을 열어두면요, 다 증발돼요. 4. 나에서 유리종 속의 기체 A의 입자수는 일정하겠죠. 증발되는 정도와 응축되는 정도가 같기 때문에. 5번. 일정 시간 동안 증발되는 A의 입자수는, 즉 증발 속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가 아니라 서로가 같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브로민의 가역 반응이 식으로 나타냈고요. 가는 초기 상태, 나는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에서는 브로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고요. 니은. 나에서 액체 상태의 브로민과 기체 상태의 브로민은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겠죠. 디귿. 플라스크 속의 기체 상태의 브로민 분자수는 가와 나가 같다. 브로민의 기체 분자수는 동적 평형 상태의 나가 가보다 더 많겠죠. 일정한 온도에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계속 넣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더 이상 설탕이 녹지 않은 순간까지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가나 평형 이전 상태, 다가 용의 평형 상태가 도달했을 때죠. 다에서 설탕물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고요. 물에 용해된 설탕 분자 수는 다가 가장 많죠. 설탕의 석출 속도는 다
나, 가 순서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염화 나트륨을 이용한 실험. 가, 비커에 일정량의 물을 넣고 질량수가 23짜리 나트륨을 포함한 염화 나트륨을 계속 넣어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녹지 않는 염화 나트륨이 비커 바닥에 가라앉았다. 포화 상태, 즉 용의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럼 가에서는요, 염화 나트륨, 그러니까 질량수가 23을 포함하고 있는 고체 상태의 염화 나트륨이 수용액 상태의 염화 나트륨이 되는 속도, 즉 용해되는 속도와 수용액 상태의 염화 나트륨이 고체 상태의 염화 나트륨이 되는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 즉 동적 평형 상태, 용의 평형 상태, 포화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 가의 비커에, 즉 포화 상태가 된 수용액에 이번에는 질량수가 24짜리 나트륨이 포함된 염화 나트륨을 한 숟가락을 넣었대요. 그럼 나의 과정은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냐면, 결론적으로 고체 상태의 질량수가 24짜리인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염화 나트륨이 바닥에 가라앉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24짜리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염화 나트륨이 수용액 상태에 용해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미 가에서 포화 상태에 도달했지만 염화 나트륨 24짜리를 집어넣었을 때 이 24짜리의 염화 나트륨 또한 용해가 되고 있다. 대신 용해가 된 만큼 또 석출되는 염화 나트륨이 있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외관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포화 수용액 상태에서도 염화 나트륨의 용해와 석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보겠기요. 가에서 염화 나트륨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서로가 같죠. 포화 상태, 즉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니은 가에서 염화 나트륨 수용액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네요. 디귿 나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24 나트륨은 가라앉아 있는 염화 나트륨 고체와 수용액에 그렇죠? 모두 존재를 하는 거죠. 화학 평형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12번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하여 아이오딘화 수소를 생성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기체 상태의 아이오딘화 수소를 넣고 반응시킨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용기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있는 대로 쓰고 그 가닥을 서술하시오. 주어진 반응이요, 가역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죠. 그러면 수소, 아이오딘화 수소가 다 존재할 거고요. 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그리고 그때는 수소와 아이오딘화 수소의 양이 일정량을 유지를 할 거예요. 일정한 온도의 밀폐 용기 속의 적갈색의 이산화질소와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는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평형에 도달한다. 평형에 도달했대요. 이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산화이질소의 생성 속도와 분해 속도는 같다. 예,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같아야 되겠죠. 용기 속에 무색의 물질만 존재한다. 무색의 물질과 그리고 적갈색의 이산화질소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고요. 용기 속의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일정한 온도의 강철 용기 속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반응, 이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 암모니아의 생성과 분해는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예.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반응 자체가 가역 반응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는 거고. 용기 속 수소 분자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수소 분자뿐만 아니라 질소 분자, 암모니아 분자 모두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분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각각의 농도가 일정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요. 용기 속의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용기 속의 기체 압력, 기체 양에 비례하는데요. 수소, 질소, 암모니아의 분자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전체 분자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 따라서 기체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